자, 봅시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예요.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질의 세 가지 상태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물질의 상태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고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딱딱 알 수 있지. 근데 액체나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특정한 모양이 없고요. 특히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금만 온도를 올려주거나 조금만 압력을 가하게 되면 부피가 크게 변해요. 그렇지? 그래서 기체는 부피도 일정하지 변하지 않고 그 부피 변화도 있고요. 모양 변화도 있어요. 근데 액체는 모양 변화만 있고요. 고체는 둘 다 변화 없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압축된다라고 하는 건 힘을 줬을 때 쭈그러들 수 있느냐? 고체나 액체는 그렇게 되게 안 되게? 안 돼. 근데 기체는 되게 잘 돼. 압력을 주게 되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오케이? 자, 예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 가루는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고체예요. 선생님, 가루는 흐르는 거 아닙니까? 흐르는 성질이 있으면 액체나 기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로 알갱이 하나를 보게 되면 그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고체다. 가루는 고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태 변화할 때 가열, 뜨겁게 해줘야지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있고요. 냉각, 차갑게 해줘야지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조금 생각해 주면 좋냐면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액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살짝 멀어요. 기체는 대빵 멀어요. 오케이? 그래서 입자 사이를 거리를 멀게 하려면 힘을 줘야 돼. 에너지를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열 에너지를 줘야 더할 까거든. 열을 더해줘야 일어날 수 있는.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하려면 멀게 하려면. 오케이?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에서 전부 다 가열을 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상태 변화다. 그럼 거꾸로 입자 사이 거리를 가깝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춥게 해줘야지. 응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액화, 기체가 액체가 될 때.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 우리 양초 생각해 볼까? 우리 양초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불에서는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날까? 양초 불심지에서는 녹았던 총룡이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거든. 여기서 연기가 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액체가 기체로 변했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기하가 될 수 있는 거죠. 총룡의 심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초가 녹아서 촌동으로 흘러내리는 건 무슨 상태 변화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겠죠. 그걸 우리는 융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녹았던 게 다시 굳었어요. 그럼 이건 응고라고 해요. 응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 이해될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상태 변화들의 예시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예시와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예시를 좀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 즉 융해가 일어날 때는 표현해 주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녹는다. 그지? 녹으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융해가 돼. 이렇게 되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되는. 그 다음에
냉각할 때는 굳는다, 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지? 액체가 고체가 될 때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증발한다, 마른다, 끓는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볼까요? 마른다, 끓는다, 마른다, 증발한다. 오케이? 우리 앞에서 증발이랑 끓음이랑 차이점 배웠었어요? 어, 그렇게 두 가지 전부 다 특징이 기화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오케이? 그 다음에 액화. 기체가 이제 액체로 변할 건데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냐면요. 얼음컵 놔두면 얼음컵 주변에 갑자기 물방울들 생기는 거 본 적 있지? 그게 안에 있는 물이 새어나오는 거게? 아니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냉각이 되어서 액체를 변했는 거랍니다. 그래서 컵 표면에 물방울 생기는 거. 이슬, 새벽에 너무 추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있었는데 물체에 차가운 물체 표면에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되는 거야. 근데 물체에 안 맺히고 공기 중에 떠 있으면 뭐가 되게? 안개가 돼요. 높은 공기 중에 떠 있으면 뭐가 되게? 구름이 돼요. 이슬, 안개, 구름 전부 다 수증기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물방울로 변한 거예요. 즉 기체가 액체로 변했는 액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라면을 먹을 때 거울에 김 서리는 것도, 안경에 김 서리는 것도 이거 뭐예요? 액화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승화 봅시다. 기체가 고체가 되든 고체가 기체가 되든 둘 다 승화라 그래요. 우리 이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고기승화, 기고승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고기승화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스, 나프탈렌, 아이오딘. 요 세 가지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그게 얼음이에요. 얼음. 눈사람을요 그늘에 놔두면요 물이 안 생기고 그 크기가 줄어요. 얼음이 바로 뭐가 된 거냐면 수증기가 돼요. 굉장히 느리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승화입니다. 자,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는요. 냉동실에 보게 되면 벽면에 보면은 얼음들이 있지. 근데 그 아이스크림 사러 갔을 때 그 정말 아이스크림 냉장고, 냉동고 안쪽 보면 이게 문 열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뭐라 불러주냐면은 성해라. 그래도 아무 좀 벗어나갔어. 진짜? 아무래도 소주안 몰라? 잠깐만. 예. 자,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성해. 이제 성해 말고 새벽에 너무 추워서 이슬이 맺히는 게 아니라 바로 얼어서 서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 가을에. 이런 것들. 네, 바람의 방향대로 산 정상에 가면 바람이 세잖아. 바람의 방향대로 이렇게 나뭇가지 옆쪽에 얼음 알갱이들이 수증기가 얼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우리 상고대라고 그래. 이런 거 전부 다 수증기가 물방울 얼음이 돼버린 거지. 기체가 액체가 고체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기고승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승화성 물질 아이스 말고 아이오딘도 얘기했었는데 보라색을 띠고 있거든요. 고체 물질을 가지고 와요. 조금 가열시키게 되면은 A에서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보라색 가스가 가득 찼다가 그 B 부분에서 기체가 다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차가운 물 때문에. 그래서 A, B 둘 다 승화인데 A는 고기승화, B에서는 기고승화가 일어나겠지. 이해될까요? 한 개 더. 주전자를 끓였어요. 그럼 물이 끓었어.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됐으니까 기화죠. 근데 이 김이 보인다, 그치?
김의 정체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눈에 보이면 액체. 이게 끓어서 나왔다가 여기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었다가 다시 액체가 살짝 됐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기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게 되거든요. 오케이? 주둥이에 압력이 되게 있다가 압력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기체로 살짝 변하거든. 기체가 액체가 되거든. 음. 그래서 김은 뭐라고요? 액체라고요. 그 다음 아까 미리 살짝 하긴 했는데 고체, 액체, 기체에서 입자의 배열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규칙적이죠. 살짝 느슨한 게 액체, 조금 불규칙적이죠. 자, 그 다음에 되게 너르게 이렇게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매우 불규칙적이지. 이게 기체예요. 입자 운동도 얘는 활발하게 해요. 얘는 비교적 활발한데요. 고체는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 가깝고 조금 멀고 됐다 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상태 변화 보면 가열할 때, 냉각할 때 융의 기화, 기고승화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활발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돼. 열을 줄 때. 냉각할 때는 가까워지고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운동이 둔해져요. 열 에너지를 뺏겼거든. 이런 예시들이 있었지.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느냐?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어요. 입자가 두 개 있는데 가까이 있다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질량이랑 이거 두 개의 질량이랑 다를까? 똑같겠지. 그치? 입자의 개수, 입자의 질량, 입자의 성질, 입자의 종류 이런 거는 변하는 게 아니야. 성질과 개수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상태 변화에서 부피는 변하겠죠. 부피가 작았는 게 커졌잖아. 융해, 기화, 승화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경우 열 에너지를 줘야 되는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경우에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편이에요. 홍고, 액화, 기고, 승화 같은 경우에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거든요. 냉각할 때 부피가 감소하죠. 그래서 보통은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더 큽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한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물이에요. 물 얼려봤어요? 얼려봤겠지.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요.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수증기가 기체가 제일 부피가 큰데 원래는 액체가 그 다음 순서가 되는데 얼음이 그 다음 물이에요. 이 예외예요. 그래서 유리병 같은 데다가 물을 얼리면 유리병이 깨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서. 오케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양초를 굳히게 되면요. 오목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고체가 되었으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었으니까. 물을 얼면은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오거든? 부피가 늘어났어요. 오케이? 자, 요거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뭐냐면, 물만 만나면 붉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붉게 변했죠. 그러면, 상가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다음에 작은 구멍을 이렇게 냈어요.
산과 플라스틱의 가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서 구멍 윗부분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를 갖다 두니까 붉게 변했고 김이 생기는 부분에도 갖다 대니까 어때? 붉게 변했어. 둘 다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이 입자 부분에는 이 뚜껑 부분에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쭈그러서 그 다음에 이 김은 뭐예요? 다시 액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액체가 되든 액체가 기체가 되든 전부 다 붉게 물들어오는 걸로 보아 이제 물이라고 하는 성질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질량 변화. 뚜껑 닫고 가열시켜서 질량을 재거나 뚜껑 닫기 전에 액체로 있을 때 질량을 재면 질량이 전부 다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량을 나타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일정하다. 자, 페트병에다가 아세톤을 1ml 집어넣고 눌러서 공기를 빼고 뚜껑을 닫았어요. 찌그러뜨려가지고. 드라이스를 자, 헤어드라이기를 보니까 뜨거워지죠? 다시 팽팽해졌어요. 왜? 누가? 아세톤이 증발해서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지?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쭉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요것도 한꺼번에 좀 볼게요.